잠깐 거기 할머니 멈추세요. 북적이는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마트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순간 멎고 시선이 목소리가 난 방향으로 쏠렸다. 계산대 근처에 한 노부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손가방이 들려 있었다. 나리는 계산대 너머에서 험악한 눈초리로 그 노부인을 쏘아보았다. 오래된 가방이 불신감을 더욱 키웠다. 설마 도둑질, 그런 의심이 머리를 스쳤다. 태우 씨가 곧바로 달려와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가방 안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노부인은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조용히 태우 씨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어딘가 달관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물론이지요. 복자 할머니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연두부 된장 그리고 약간의 채소가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영수증과 일치했다. 나리는 당황한 목소리를 냈다. 제대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태우 씨도 영수증을 확인하고 순간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곧 태도를 바로 하고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말했다. 그런데 손님 잠시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가방이 상당히 낡았네요. 네,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조금만 사시는 건가요? 나리가 자기도 모르게 끼어들었다. 이 마트에서는 보통 장을 많이 보시는 손님들이 대부분인데요. 복자 할머니는 미소 지은 채 대답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그 말에 나리는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게 돈이 없으신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제껏 쌓아온 선입견이 더욱 강해졌다. 바로 그때 주위의 손님 중 한 명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저 할머니 좀 수상하지 않아? 봐, 옷차림도 너무 수수하고 돈이 부족한 사람일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태우 씨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복자 할머니가 들고 있던 지갑으로 눈을 돌렸다. 그것 또한 수십 년은 쓴 듯한 낡은 가죽 제품이었다. 손님 실례지만 지갑 안도 확인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마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위 사람들도 그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복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지갑을 열었다. 태우 씨는 지갑 안을 들여다보고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갔다. 이건. 복자 할머니의 지갑 안에 있던 것은 한 장의 특별한 카드였다. 그것은 보통의 포인트 카드가 아니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카드에는 마트의 VIP 회원이라는 증표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이름은 보복자님.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나리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렸다. 거짓말. 설마. 주변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놀라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자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태우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나리는 망연자실 서 있었다. 설마. 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분이. 마트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주변 손님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네. 무슨 말이에요? VIP 카드라니요. 저분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 아니셨어요. 아니 설마. 정수 씨는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그는 정장. 차림의 마트 점장으로 평소에는 냉정하고 침착한 남자였다. 하지만 태우 씨가 손에 든 카드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변했다. 네, 이건. 정수 씨는 즉시 그 카드를 확인하고 다음 순간 놀라움과 함께 고개를 깊이 숙였다. 복자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광경을 본 나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자, 잠깐만요. 이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신데요? 정수 씨는 나리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 씨 정말 이분을 모르는 건가? 네, 모르는데요.
복자 여사님은 이 마트의 창업주시라. 네. 나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다. 차 창업주. 노 농담이시죠. 그런 그녀의 눈은 눈앞의 복자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이기도 했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하기도 했다. 그런 말도 안 돼? 나리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태우 씨도 방금 전까지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복자 여사님 무례한 행동을 해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 씨도 이어서 고개를 숙였다. 이건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다. 나리 씨 어서 사과드려. 네. 나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의 말은 어딘가 떨리고 있었고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했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녀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주변 손님들은 완전히 이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세상에 진짜 창업주라고?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왜 저렇게 소박한 차림을? 나 아까 무시했는데. 큰일 났다.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것은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후회였다. 그런 가운데 복자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리 씨 왜 나를 의심했나요? 그 말에 나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건. 내가 나이가 많고 옷이 수수해서였을까? 네. 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 눈에는 내가 가난한 노인으로 보였겠지요? 그건. 나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복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말이에요, 나리 씨.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법이란다. 그 말이 나리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당신이 지금 배워야 할 것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복자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가게는 모든 손님에게 평등하게 대한다는 이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대우라니? 조금 슬프네요. 나리는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태우 씨도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다. 정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엄한 표정으로 나리를 바라보았다. 나리 씨 아직 신입이지만 오늘의 일을 제대로 반성하도록. 네. 나리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리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 안에서 이제까지의 가치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창업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다시 한번 복자 할머니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평범한 노부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옷차림은 소박하고 가방도 낡았다. 하지만 VIP 카드가. 분명히 태우 씨가 손에 쥔 황금색 VIP 카드에는 복자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은? 정수 씨의 반응이 증명하고 있었다. 주변 손님들의 반응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아까 저분을 무시했는데. 정말 창업주라면 우리 태도는? 와, 진짜 민망하다. 모두가 당황하며 후회의 빛을 띠고 있었다. 나리는 목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 어떡하면 좋지? 그런 그녀에게 복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 씨, 당신에게 결코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네. 나리는 놀라 얼굴을 들었다. 당신은 그저 자신 안의 상식을 따랐을 뿐. 상식. 그래요. 하지만 그 상식이 틀릴 때도 있는 법이란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가진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나리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사과를 담아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태우 씨도 죄송스러운 듯 말했다. 복자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손님을 공평하게 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반성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란다. 복자 할머니의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의 깊은 이해와 다정함이 있었다. 복자 여사님. 나리는 그녀 앞에서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정수 씨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일은 가게로서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네. 이것을 계기로 우리의 접객 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나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접객 태도. 그렇다. 우리는 모든 손님에게 평등하게 대한다는 이념을 내걸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지. 확실히 나리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손님층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을 많이 쓰는 손님에게는 정중하게, 그렇지 않은 손님에게는 적당히. 그런 생각이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수 씨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의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떤 손님에게도 똑같이 대하도록. 나리 씨 자네도 좋은 공부가 됐을 거야. 네. 나리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복자 할머니를 보았다. 복자 여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호호 나야말로 고마워요. 그 미소의 나리는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질 것 같았다. 이렇게 마트의 공기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복자 할머니가 떠난 후 이 사건은 가게 전체의 큰 개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었다. 복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나리와 태우 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모두가 말을 잃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정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복자 여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가게의 창업주이신 당신께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다니. 아니에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온화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제 그저 한 사람의 쇼핑객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정수 씨는 여전히 죄송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는 이 매장의 소유주이자 복자 할머니 회사의 현 회장인 병철 씨였다. 나리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병철 회장님. 그가 가게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나타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병철 씨는 복자 할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우뚝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보복자 여사님. 그 목소리는 마치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소중한 사람을 갑자기 발견한 듯 했다. 주변의 손님들과 직원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점장님까지 저런 표정을 짓다니. 이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시지? 창업주라는 게 진짜인가? 나리도 다시 한번 복자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역시 평범한 노부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병철 씨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자 할머니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켰다. 네.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 태우 씨도 놀라움에 몸이 굳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병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호호. 복자 할머니는 변함없이 온화한 표정인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병철 씨. 그 말에 병철 씨는 더욱 동요했다. 네네. 그는 마치 옛 스승을 만난 듯한 태도였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병철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분은 그저 평범한 쇼핑객이 아닙니다. 이 마트를 세우신 창업주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이 가게 안에 울려 퍼진 순간 사람들 사이에 충격이 퍼져나갔다. 거짓말이지. 그런.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 그럼 왜 저렇게 수수한 차림을? 나리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그녀 안에서 이제까지의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복자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말이에요. 이제 사업에서는 은퇴하고 그저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깨달으셨다니. 이 마트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 말에 병철 씨의 표정이 굳었다. 달라졌다 함은. 본래 이마트의 이념은 모든 손님에게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겉모습이나 위치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버렸군요. 그 말에 나리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바로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복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오늘의 일을 계기로 이 마트를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려놓아 주었으면 해요. 그 말에 정수 씨와 병철 씨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이런 내가 이분께 무례한 태도를 그녀 안에서 큰 후회와 함께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나리는 그저 망연자실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과 후회로 가득했다. 내가 이런 대단한 분께 그런 태도를 보이다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가 무시하고 의심했던 상대는 이 마트의 창업주 그 자체였던 것이다. 나리는 목이 타들어가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복자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병철 씨, 정수 씨. 네. 오늘의 일을 제대로 생각해 주세요. 가게는 손님이 있기에 성립하는 법.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가게의 이념에 반하는 일입니다. 당신들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누구나 기분 좋게 쇼핑할 수 있는 가게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 말에 정수 씨와 병철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후회뿐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그녀에게 복자 할머니는 다정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나리 씨, 당신도 이제부터 변할 수 있어요. 네. 당신은 오늘 일을 통해 무언가 배웠나요? 나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네. 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무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나리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다. 저는 줄곧 고급마트의 손님은 부자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수수한 분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의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손님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손님이 얼마나 소중히 대우받느냐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말에 복자 할머니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걸 알았다면 당신은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는 모든 손님에게 진심 어린 대접을 해주세요. 나리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의 눈에는 결의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태우 씨도 그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또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복자 여사님, 저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도둑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 분의 손님이셨는데 저는 앞으로 더 손님을 믿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 말에 태우 씨도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우리도 태도를 고쳐야겠네. 오늘 일 정말 큰 공부가 됐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이제 그만두자. 그렇게 이마트는 이날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나리, 태우 씨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이제부터 정말로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가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었다. 나리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의 사건이
그녀 안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복자 할머니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리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나는 변할 거야. 이제부터는 모든 손님에게 평등하게 대할 거야.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떤 가방을 들고 있든 그 사람을 존중할 거야. 그녀는 오늘의 실수를 잊지 않고 반드시 성장하겠다고 결심했다. 태우 씨도 또한 진지한 표정으로 나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변해야 해. 응.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책임감이 생겨났다. 그 후 점장인 정수 씨는 전 직원을 모아 긴급회의를 열었다. 오늘의 일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이 마트의 접객 방침을 재검토하고 손님에 대한 태도를 근본부터 개선하겠습니다. 대접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손님에게든 성심성의껏 응대하도록 하세요. 직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리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후 나리의 일하는 방식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옷차림이나 소지품으로 손님을 판단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모든 손님에게 미소로 응대하고 정중한 말투를 쓰려 노력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짐을 들어드릴까요? 그녀의 변화는 가게 안의 분위기를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태우 씨도 그런 나리의 모습을 보고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법인데 나리야. 후후 고마워. 그리고 어느 날 나리는 다시 복자 할머니의 모습을 마트에서 보았다. 그녀는 이전과 변함없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쇼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리는 즉시 미소 지으며 달려가다. 어서 오세요, 복자 여사님. 복자 할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은 후 환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 나리 씨. 오늘은 무엇을 찾으세요? 내 된장을 좀 살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나리는 정중하게 복자 할머니를 된장 코너로 안내했다. 복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 씨 당신 정말 변했군요. 저는 아주 기쁩니다. 복자 여사님. 나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 이제 2번 다시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든 진심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것이 진정한 대접이란다. 나리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나리는 복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나는 이제 2번 다시 손님을 외모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대할 것이다. 그것이 복자 할머니에게서 배운 대접의 정신이었다. 나리 씨. 네. 당신이 변한 모습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리는 진심 어린 감사를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 후 복자 할머니는 조용히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로 향했다. 나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위 직원들의 변화에도 눈치챘다. 이전에는 돈을 많이 쓰는 손님에게만 정중하게 대하던 직원들도 지금은 모든 손님에게 평등한 태도로 접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이 상품은 어떠신가요? 짐을 옮겨드릴까요? 가게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태우 씨도 그런 변화를 느끼며 나리의 옆에서 중얼거렸다. 왠지 가게가 밝아진 것 같네. 응, 그러게. 나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후 복자 할머니가 계산을 마치고 출구로 향했다. 나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불러 세웠다. 복자 여사님. 복자 할머니가 돌아보자 나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잠시 나리를 바라본 후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호호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배우고 성장해준 것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나리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복자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를 나섰다. 그 뒷모습은 무척이나 다정하고 그리고 커 보였다. 나도 더 성장해야. 나리는 강하게 그렇게 생각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이 마트는 지역에서 접객이 훌륭한 가게로 소문이 났다. 모든 손님에게 평등하게 대한다는 이념이 전 직원에게 스며들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가게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다정한 것으로 변해 있었다. 나리 또한 이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어서 오세요. 이 상품은 어떠신가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응대하는 것. 그것이 이 가게의 새로운 당연함이 되었다. 그리고 날이 수고했어. 태우 씨도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또 미소와 함께 일이 끝난다. 나리는 문득 밖을 보았다. 그곳에는 한 노부인의 모습이 있었다. 바로 복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걸어갔다. 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살며시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자 할머니의 말이 계속 남아있었다. 진정한 대접이란 모든 사람에게 성심성의껏 대하는 것이다. 나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가게 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오늘도 또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어서 오세요.